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함양군수 후보는 6.13 선거를 하루 앞둔 2018년 6월 11일 오후 2시부터 함양 기관단체 사무실에서 선거비용 공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 후보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거 마감 하루 전에 선거 비용을 전격 공개하였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신고하는 법정 비용만을 사용하여 함양 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서춘수 지명용 후보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군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함양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틀립니다. 그분들 군수 되고자 하기가 이렇게 굉장히 깊게 골몰하기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군수 이상 함양을 바꿔보겠다, 새로운 발언을 일으키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세서 때도 말씀드릴 건데요, 그 두 분은 저를 이기지 못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서 후보는 선거 비용 중간 정산 내역에서 총 수입 1억 6,300여만 원에서 지출 총액이 1억 5,900여만 원이라고 중간 정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후보 서필상의 선거 비용 전면 공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선거 불과 이틀 남겨놓고 이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면서 아주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소문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선거 캠프에서 애초에 시작했을 때 그 취지를 살려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 후보님께서 이제 그 이틀밖에 앞두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떻게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자리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거든요. 저희 후보님께서 일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고 뭐 없는 그래서 이거 빼봐 그거. 요건 안 나가 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선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군수 선거는 깨끗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치르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1억 가까이 펀드를 조성을 했고, 또 금액도 보신 것처럼 후원금 계좌를 통해서 또 5,700만 원의 후원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 이틀 앞두고 선거 비용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고, 그래서 그 비용들은 단순히 후보 개인의 돈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 비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비용을 공개를 했지만은 실제 비용을 써보니까 1억 6천, 최소 비용이 1억 6천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 이게 공식적인 집계 현황입니다. 다른데 허투루 돈 10원도 안 썼습니다. 좀 이따가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회계 책임자가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회계 세부 내용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1,100원짜리 파리채까지 계산서를 다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비용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썼고요. 또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러보니까 진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가능하다. 꼭 수십억 원씩 돈이 있거나 자산이 없어도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실제 선거를 치러보니까 가능하다 하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 다음 또 다행히 저한테 또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 선거운동원이 하루에 드릴 수 있는 수당이 기름값 바깥까지 해서 7만 원입니다. 근데 다른 많은 캠프에서 10만 원씩 11만 원씩 준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또다시 또 비용을 더 추가로 비용을 집행해서 선거를 그렇게 치르면은 이게 공권 선거고 또 추가로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운동원들에게도 좀 양해를 좀 구했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줄여서라도 이 비용에 맞췄게끔 최저비용에 맞춰서라도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치르자고 했고 마침 흔쾌히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치러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잠시 했더만은 선거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라고 이제 유권자 몇 분들한테 질의를 했더니 10억 이상이 상당히 나오고 최소 비용이 5억 정도는 든다라고 이렇게 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선거 한번 치르는데 최소 한 5억, 최소 비용이 5억.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윤학송 선대위원장님이 과거 7, 8년, 10년 전이죠. 그때 써보니까 실제 드는 비용이 돈을 뿌리진 않았지만은 거권 선거를 하진 않았지만은 최소 비용을 써보니까 4억에서 5억이 실제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냐 고민을 했었는데 괜찮아 1억 6천만 하니까 선거 치를 수 있더라. 그래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지역당을 설득하는 문제, 최소 비용도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설득 작업을 통해서 당에서도 그렇게 이해 동의가 됐고 그래서 선거를 좀 치렀던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중앙당에서 수십억이 내려왔다. 돈이 내려가지 않았느냐. 당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다른 당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에서 단돈 10원도 당에서 후보 캠프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 회계 바로 받으신 거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캠프에 단돈 10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 과정에서 기탁금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당에서는 금전적인 어떠한 제공도 없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깨끗한 선거 문화 또 한강군이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을 그렇게 잘 지켜왔고 오늘 선거 비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는 작은 약속도 선거 과정을 바꿨고 선거에서도 우리는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선거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이 폐쇄되면은 폐쇄적이면은 비례 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더라도 행정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정보 제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군정을 만들어 가겠고 그러한 정보로 우선 약속으로 했던 대로 선거비용을 이렇게 공개하게 됐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해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는 비용도 저희들이 회계 책임자가 여기 와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자료까지 좀 가져왔습니다. 영수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수증까지도 다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분들은 어느 정도 비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번 지금 선거 한번 치르면 최소 4, 5억은 박 기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선거 비용이 최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군수선거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천헌금 뭐 10억, 이번에도 뭐 그 당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5억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들이 루머들이 계속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거 비용 수십억에서 최소 군수하고 치르면은 과거 30억씩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아마 선거 비용이 최소 뭐 아무리 안 써도 5억은 안 들어가겠냐라고 추측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몇 군데 물어봤더만 10억 이상이 자료에도 있지만 1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20여 명 이상이 있고 또 3억에서 5억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만큼 선거운동 방식도 그렇고 회계도 한 번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해보고 공개하니까 1억 6천이면은 선거 깨끗하게 치르는 선거는 1억 6천이면은 충분하게 선거 치를 수 있다. 후보가 발고 자원봉사가 같이 도와서 한다면은 깨끗한 선거 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저희 회계 책임자가 지금 상세 내역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대항목만 지금 자료로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있거든요.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관련한 자료를 등재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저희는 등재를 했거든요. 저희 그랬기 때문에 혹시 상세한 걸 더 보고 싶으시면 거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거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함양 국민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돈이 들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본인이 뛰면서 어떤 요인이 서필산 캠프 쪽에서는 이렇게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었다? 아마 건건선거라는 게 직접 몇 표를 하지 않았겠, 뭐 그런 쪽까지 계산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 4억이 든다는 부분들은 선거운동원들이 아닌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아닌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원들이 움직이는 데 드는 비용들을 뭐 활동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기름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건비 같은 걸 보전해 주면서 아마 그 비용이 들지 않았겠냐. 저는 다른 것보다 깨끗하게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전투표 과정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운동원들이 직접 확인해 온 바에 의하면은 좀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요. 차량으로 실어나는 게 심각합니다. 이건 뭐 선관위에서도 제보를 해도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전부 다 비용이거든요. 다 돈으로 들어갑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사전투표라는 건 사실은 그날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열어둔 건데 아예 그날 다른 일이 없는 분들도 무조건 나와서 투표를 하시거든요. 차량으로 실어 나른다는 겁니다. 이런 비용들이 고스란히 선거 비용에 불법 선거 비용으로 남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 뭐 당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기름값이나 하다못해 우리끼리 회의하는데 회의비 정도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에다 또 당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군수가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또 그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힘들지만은 열심히 자원봉사 해주시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제 아까의 불려함이 있었지만은 당에서도 당원들도 받아들여졌고 그 선거 그렇게 저희들이 치료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물어보시더라도 서필산 후보가 어디 가서 비공식적으로 밥값을 주거나 뭐 교통비를 주거나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곤혹을 치르게 됐습니다. 왜 안 하냐 서필산 후보는 밥값이라도 좀 내려주고 기름값이라도 내려줘야지 내 돈 주고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사무장님 계시는데요. 사무장님은 선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 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고리타분하고 좀 폐쇄적인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선거 그렇게 치르려고 나왔고 앞으로는 선거 그렇게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번에 지금 또 벌써
보궐선거가 있지 않냐라는 많은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끝나고 나서 다시 누군가가 경찰 수사서장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함양은 그 후보도 이제 정치생명이 끝나겠지만은 함양군의 생명이 신뢰도 청렴도 함양군의 생명이 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패가망신하는 게 아니고 함양군이 진짜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구름텅이로 들어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영영 헤어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 비용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후보도 공개한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 법정 비용 1억 1,4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정치 자금은 무한대입니다. 재산만 있는 사람이면 수백억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정치 자금. 다만 불법으로 금권 선거를 한다거나 향응 제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혹여 또 우리 소설 쓰기 좋아하는 후보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 후보도 뒤에서 자꾸 소설을 씁니다. 서필상이가 모 후보한테 후보직을 양보를 하고 사퇴를 한다는 루머들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 자료가 나가면 또 그런 소설을 쓸 겁니다. 아마 법정 비용이 1억 1,400인데 서 후보는 1억 6천을 썼다. 아마 이 소설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유권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선거 비용은 1억 1,400인데 저희들이 지출될 비용까지 다소을 계산을 다 했습니다. 아직 인건비는 안 나갔거든요. 지급될 인건비, 사무실에 지급해야 될 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1,400에서 좀 빠지더라고요.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비용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왜 1억 1,400인지 우리도 잘 몰랐는데 써보니까 딱 1억 1,400이 맞습니다. 선거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 외에 사무실 임대비나 당에 내는 기타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자금으로, 선거 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한 4천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우리도 점쟁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치펀드로, 서필상펀드로 1억 600 정도를 기금을 거뒀고요. 후원금을 1억 1,400에 50%까지 공직선거법상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400 몇 명이죠. 후원금 인원이 451명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이 10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5,700만 원을 딱 거뒀습니다. 두 개를 더 하니까 한 1억 6천 한 300 됩니다. 이게 딱 1억, 거의 1억 6천입니다. 마지막 현수막 비용이나 인건비, 요거 식대비 요거 계산을 해갖고 추정을 딱 해보니까 거의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선거는 처음이 초보지만은 회계 초보신데 정말 회계 깨끗하게 쓰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세부 계산서를 다 가져오라고 봤습니다. 82,1,1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까지 꼼꼼하게 했고요. 그 선거 비용 알차게 썼고 그렇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자원봉사 해주신 분이나 선거운동원들한테 특히 미안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11만원씩 준다고 한다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이것 때문에 끝나고 나면 후보 운동원들 간에도 이런저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운동원들이 처음에는 사실은 좀 이 땅이라도 버려보자 하는 마음을 시작했던 분들도 지금은 참 고맙게 제 팬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운동원들이 굉장히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또 법을 지키면서 단돈 한 15일 하면 한 50만 원 차이 납니다. 4만 5만 원 더 챙겨줘도 50만 원 아끼면은 그거 깨끗하게 처리하면은 그냥 문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운동원들도 그게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해줘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자원봉사 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자기 말못하나 일하다가 고추밭에 지금 어제 그 바쁜데 중간에 밭에 약치로 가야 된다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좀 이틀 남았는데 남아서 끝까지 안 해주고 약 아침 안 되고 약치로 가고 이럽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또 자본을 모아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진짜 선거가 이런 겁니다 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선거 비용을 뭐 선공개하는 그런 자리인데 네. 굉장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참신합니다. 참신하고 당연히 또 이렇게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인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좀 모르고 이제 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선거를 이제 바로 이제 목전에 앞둔 이게 시점상 이런 선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승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반칙을 써서 안 되지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은 안 되지만 선거가 목적이 선거에서는 승리가 목적인데 지금 선거를 이 목전에 앞두고 이런 시민운동 하시고 할 때부터 상당히 저는 심정적으로 응원도 해왔고 좀 기회가 되면 어쨌든 이렇게 많이 보도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기대도 컸습니다. 이번에. 그러나 이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쭉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게 좀 더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까지 되냐면은 서필상 후보가 애초 시작할 때부터 모 후보와 어떤 이 모종의 어떤 뭐 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물론 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서필상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민주당 자체에 이제 경선을 치러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올라오신 거 아니고요.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탈락했던 그 두 후보들이 지금 서필상 후보를 지금 돕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서필상 후보가 어떤 그 포용력이라든지 어떤 리더십의 어떤 한계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기상 기자회견이 선거를 목적에 두고 이제 하는 게 이게 시기상 좀 적절하냐라는 부분인데 끝나고 나서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기든 지든. 그래서 약속했던 거고 제가 내는 것도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당선되고 나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보셔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깨끗하고 말만 그렇게 던지려고 했던 다 우리가 했을 건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저는 또 사실 나름대로 제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제가 일부러 준비를 하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후보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선거 비용을 공개하는 후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처음이고요.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하다못해 군수선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 정도를 나는 알았지만 국민들에게 요 정도 하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는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기자분들도 선거 비용이 얼마 들어간지 모를 겁니다.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갖고 선거 치를 수 있냐? 치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시민사회운동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우리 TV 토론에서 잠시 나왔습니다. 과거에 함양동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왜 불상이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관련해서는 그 농협에는 그 수사가 진행 중이었었고요. 그럼 그 농협에는 그 농협의 대의원들이 있고 농협에 조합원들이 있고 임원이 있고 조합장이 있습니다. 감사기관이 있고요. 또 농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선거운동 전에 뭐 농협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민들 다 알고 있다시피 이 모 후보의 어떤 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제기됐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온다. 네, 그 부분은 아마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타 후보 측에서
왜 안 까냐? 까라. 나만 깐다. 서로는 뭐하냐? 막판 가서는 우리 캠프에서도 오픈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걸 떠나서 특정신문에서 내용을 잘 밝혀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언론에서 그걸 잘 다뤄줬고 사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과정들 그 부분은 저는 TV 토론회나 여기에서 검증을 좀 받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비켜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후보가 본 후보가 되고 나서 양쪽 후보들과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약속했던 것도 그쪽에서 쉬운 얘기로 좀 까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두 후보 다. 깔 생각 없다. 내 이야기 하기도 바쁜데 당신들 얘기할 시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검증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거의 제가 맨 앞에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앞에서 많이 뛰던 사람이 빠져 후보가 나와버리니까 좀 시민사회가 잘 안 돌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몇 개월. 그 부분은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검증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후보 빅딜설 관련 게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본선 가서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들 이렇게 막 얘기들이 막 누군가가 옆에 와서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본선 가면 이렇게 될 건데 그때 후보 단일화 할 생각 없냐 해서 경선 끝나면 얘기합시다. 경선 끝나면 와서 얘기를 해보시든지 웃으면서 그러고 말았는데, 두 후보 누구와도 아니면 어느 단체든 어떤 이익 집단이든 어디에도 후보를 단일화한다든지 후보 사퇴를 하겠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너무 좀 강해서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까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그 뉴스경험에 컨텐츠 기자입니다. 까지 말라면 까지 말아야죠. 자, 좋은 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선거비용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이걸 내가 하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그 스포츠파크 네. 그 관계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후보자들이 왜 그 민주노총들하고 그 대문을 같이 기원했는지, 역시 그분도 그 사업하는 분도 한명 사람이고 조영규 그 위원장도 한명 사람인데 네. 왜 민주노총 말만 듣고 그 군수 후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모에 있을 때 그 입에 담지 못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었다고. 그래서 이제 군수 후보자 나올 사람이 그때 후보자를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그와 관련해서는 그 당사자를 며칠 전에 선조운동기관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서로 풀었고요. 그때 합의서 내는 건데 그날 다시 봤는데 저희들이 그때 제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집행위원장인데요. 지금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 데는 어디든지 일단 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는 그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를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갈등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는 군청하고 노동조합하고 직접 내가 중재를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중재가 들어가지 못했고 노동조합하고 군청하고 업체와 모여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 합의 내용을 달라고 해서 제가 그 뒤에 못 봤습니다. 최근에 그분한테 직접 봤는데 조금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우리 있다고. 군수 후보자를 봤을 때는 민주노총도 하나의 우리 한 국민이고 그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한 국민인데 그렇게 편견을 덮고 일을 한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 예정입니까? 편견이라고 하니까 이제 특정을 편을 들었다는 건데 네, 그때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부분은 공사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폭행 사건이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노동자가 한 사람이 맞았고 어떻게 했든 간에 합리화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끝난 줄 알았는데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거 수입과 지출 총액을 따지고 보면 지금 선거 끝나면 438만 4,715원을 벌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선거 비용 지출액이 1억 1,000인데 요게 보존받으려면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15%인데 예, 어떻게
보조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보전은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보전 받는 비용은 사실 보전 받아서 제가 1억을 빌렸습니다. 1억 600을. 1억 600 여기 위에. 그거는 돌려드려야 되는 돈이라서 일단 후원금은 5,700만 원인데 거의 다 쓰일 것 같습니다. 후원금은 남으면은 국고로 환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남으면은 제가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서 1억 1,400억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환급 받는 거는 보통 한 7, 8천 정도밖에 환급을 못 받습니다. 선거 비용으로 저 뒤에 와 계시는데 선관위에서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1억 1,400을 갖다 넣어도 다 자르고 이게 정치 자금이다 빼버리고 선거 비용은 7, 8천 정도 보통 보전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까 애초에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주어가 없었거든요. 네. 가능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누구나가 군수부에 나올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누구나는 좀 쉽지 않은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1억을 모으는 거는 저를 보고 후보를 보고 1억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면 제가 또 단체나 조직이 없으면 후원금 5,700만 원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잘하면은 뒤에 업체가 뭐 많이 큰 금액을 뭉뚱뭉뚱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5,700을 모았는데 저희들이 450여 명 가까이 후원금을 모아주신 겁니다. 이거 그냥 아무나 갖다 접한다고 돈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모으고 한 분이 제 그 펀드를 아마 그거에서 펀드를 또 따라해서 같이 청년 펀드를 내서 며칠만 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계속 호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있는 것 같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의 역할 그래서 당을 택해서 당을 통해서 후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뭐 보존받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 당선도 저는 가능하다. 서춘수 지명용 후보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군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한당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틀립니다. 그분들 군수 되고자 하기가 이렇게 굉장히 깊게 골몰하기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군수 이상 함량을 바꿔보겠다, 새로운 발언을 일으키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세선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그 두 분은 저를 이기지 못합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고.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 공개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우리 또 다른 쪽에 중에서 일반 이런 데 대한 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알고 그거 떠나서 구체적으로 어느 후보가 특정 후보가 돈을 돌렸다는 제보까지 있고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보관하지 않는지 뭐 그런 또 어떤 혹시 또 선거 끝나고 나서 재선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안 되는데 또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도 가서 돌려주시라. 그다음에 그분이 저희들 제보 받기로는 그 금전 제공을 하신 분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내가 이렇게 돌려드리니까 그 사람 돈을 돌려주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액이 사실 많고 적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함양군이 선거를 이렇게 치러왔구나, 아직도 유권자들이 있는 모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사자들을 설득해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후보 이 사람들이 자기네 개인의 신상을 다 공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공개 선거 비용을 건건 선거가 행해할 수밖에 없는 게 후보 당사자 건건을 금전을 주고받은 사람들끼리 신상이 공개되고 그거로 인해서 뭐 흔한 얘기로 동네에서 한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사자하고도 상담을 그렇게 해줬고 그래서 아마 그 정리를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좋게는 군수 후보 쪽은 아닙니다, 사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들고 가서 다시 건건 선거를 했다. 함양이 뭐 이렇게 가는 것은 경계심을 주고 다시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도당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도당에서 선관위까지 얘기가 간 걸로 알고 있고 선관위에서는 그쪽 지적을 내려와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동네에서 방송을 해서 혹시 검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검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와서 신고해라. 사진 신고 안 해주겠다. 이런 게까지도 도선관위에서도 얘기가 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단순히 문내부에서 끝내지는 않았고 도당을 통해서 도선관위에까지 문제제기는 들어갔고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선관위까지 저희들이 제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한 10분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30분 넘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준비를 넉넉하게 못한 것 같은데 거기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오늘 이제 여기서는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